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사하라 그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의 어떤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 20년 정도, 올해까지 딱 20년 차가 됐고요. 이 일을 하게 된 지는. 이전에 제가 어떤 저만의 어떤 프로필을 좀 제공해 드려야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실 듯한데요. 저는 이 학교 학부를 나왔습니다. 신학과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은 102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문화기획, 예술경영이라고 하는 전공을 했고 또 한 가지 창업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했던 곳들을 돌아보면 교회 사역은 개척교회부터 학부 때부터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부서를 한 11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송파구에 있는 은현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더해서 저는 우리 교단에 그 문화법인이라고 하는 총회문화법인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문화사업 총괄을 한 6년 동안 기관 목사로 일을 했었어요.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겸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학부 때부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함께하는 선배, 학부 선배가 만들었고 제가 1년 만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까지 딱 20년 차를 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루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게 된 지가 이제 학부 때부터니까 20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대상은 엄밀히 보면 종교가 없는 일반 사회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자신이 직업이든 창업이든 이직이든 취직이든 퇴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시행착오를 덜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을 매일마다 만나고 있고요. 그 만나는 방식이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한 방식인데 여하튼 그 대상을 만나다 보니 항상 이 소감이 뭐였냐면 좀 더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을 또 만나기로 했고 지금은 고려대학이랑 매 학기마다 저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대만 저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대학생을 하다 보니 좀 더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가 또 소감이 나와서 청소년, 그 이하의 어린이까지 만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를 어떤 대상에 활용하고 또 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소통하는가 이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은 이 일을 모든 것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텐데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학부에 들어오면서 저는 십몇 년 정도 하면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고 3년 다니고 전임 2년 하면 목사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있으실 텐데. 근데 저에게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전도사 또는 목사라고 하는 직위와 직함 또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안내를 하다가 제가 더 이상 무언가 제공해 주거나 또는 내가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도 원래 그 고민이 있고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그 고민이 있다면 그걸 확실히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게 저희까지 쭉 오게 된 거죠. 시작은 저의 목적에서 의여가 되었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돕고 살아가는 게 저의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 과정을 어떻게든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해야 됐고 그래서 카페도 만들었고요.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2학, 3학년 2학기 때가 거의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2008년입니다. 카페를 오픈해서 저희 사무실을 숭실대 앞에서 만들어서 그때 숭실대 학생들과 또 만나기도 했고, 저희 프로그램이 하나씩 발전되어서 또 책으로도 저희가 출간을 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은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다 한 권씩은 다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기관과 또는 뭐 복지기관 또는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실은 이 모든 회사에 저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회사, 클래스 101이나 프리비나 타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의 대상이 누구냐면 25세에서 35세예요. 근데 이들에게 액티비티를 제공해 준다던가 엑셀이나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대표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인드는 뭐냐면, 그럼에도 이들의 삶이 좀 더 제대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찾다가 저희랑 매칭이 되었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곳에 하나씩 다 오픈이 되어서, 이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명 미만 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데, 딱 여러분들이 뭐 대체 수업이긴 하지만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고민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는 그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다녔던 대학을 다녔던 90년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워낙 탄탄했거든요. 교회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 지난주에 이길주 목사님이 왔다 하는데, 이길주 목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거든요. 그처럼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천재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딴따라기가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했지,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교육전사, 뭐 전임전사,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 하나씩 과정을 겪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오히려 더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서로 좋아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도 해야 되고, 또 한 자리를 놓고 무언가 싸우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나는 좀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사회에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실은 굉장히 막연한 생각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하다 보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학밖에 없으니까, 전공학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걸 빨리 끝내고 나가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게 그것도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실은 저희는 좀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사역, 여러분이 일이라고 하는 걸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교회 안의 사역일 거고, 또 하나는 교회 밖의 사역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이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은 안내와 코칭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포지션상 딱 교회 박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박사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은 얼마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어찌 보면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라던가 문화센터라던가 이런 나름대로의 이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이들, 또는 복지, 또는 교육, 또는 사회 안의 어떤 NGO 관련한 어떤 기관 목사들을 교회 박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범위와 나름대로 활동의 영역이 계속 퍼져 가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자리 또는 어떤 기관, 하드웨어 또는 자기만의 어떤 역할 안에서 어떤 분야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실은 그것이 너무나 다양해져서 컨텐츠들, 여러분 소셜벤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영역으로 보는데, 여하튼 계속 확장되고 있고, 교회보다는 밖에서, 사회에서 교회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주중에는 사회 사역을 하는,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꿈꾸는 이들이 이제는 좀 많이 생겨난 듯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제가 이후에는 몇몇의 사례를 좀 들면서 각자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교회 박사학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저희의 사례를 빗대어서 계속 좀 여러분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새마을금고 옆 건물에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판을 두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뭐 카페도 아닌 이상 간판 보고 올 리는 없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고민이 또는 나름대로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실은 얼마든지 오셔서 저와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또 다양하게 뭐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도 저는 뭐 땡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교회 박사역에서 놓고 실은 저는 이 안에서 이 문화 또는 교육 콘텐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것들 좀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대부분 흩어졌지만 이제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리와 비영리의 어떤 중간 단계가 교회 박사역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정의를 좀 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서점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독립서점은 물론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독립서점으로 돈이라던가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독립서점을 하는 이들은 글 또는 책,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좋은 가치와 나름대로의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영리도 실은 비영리도 아닌 어떤 중간의 포지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중간의 포지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서점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뭐 카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유명하니까 제외하더라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컨텐츠라 할까요? 기술이라 할까요? 또는 나름대로의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그것을 실은 학교는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사역이라고 한다면 뭐 성경 공부를 만든다던가 아이들 성경학교를 만든다던가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도 하실 텐데 실은 그게 바깥으로 빼보면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교회 안에서 했던 나름대로의 사역과 사업의 경험은 실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사례가 트레바리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트레바리는 독서 모임 회사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트레바리라고 하는 회사를 보고 또는 50억을 투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게 말이나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조를 하나 보니까 이 트레바리가 지금은 좀 더 발전돼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고 있으나 처음에는 이 독서 모임 형식으로 뭘 했냐? 우리의 순 모임을 차용한 거였습니다. 순 모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순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실은 그 모임을 차용하고 보니 굉장히 그 모임의 농도와 밀도가 탄탄하더라. 운영의 묘가 분명하더라. 이거를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접합해서 만든 회사가 트레바리입니다. 그 외에도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컨텐츠 또는 해왔던 나름의 사역 중에서도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박사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줘야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핵심인데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수입이 고맙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입을 첫 번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염두하고 일을 하려 하죠. 두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이게 자기개발보다는 조금은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어떤 경영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약간 그 일의 대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내면의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수단과 또는 내 전문성을 펼치기 위한 장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되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더 나아가서는 내면의 완성까지도 이룰 수 있을 만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저는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보다는
6일의 삶이 나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저한테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고, 그럼 6일의 삶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이 쏟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게 일이었던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사역이란 말로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했던 지점으로 이제 뻗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이 당신이 앞으로 뭐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저는 이겁니다 라고 나름의 대답을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들을 가만히 나눠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답들의 공통점. 저는 이거 할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보편적인 공통점이 중 하나 있다는 거죠. 직업. 그럼 고맙습니다. 대부분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직업이라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직업도 있고, 지금은 AI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바탕 기회를 잡기도 하는데, 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게 대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보면 지금 있는 직업 중에 거의 70, 80%는 20년 또는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 안에서 어떤 직업은 그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여쭤보자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평균 몇 번 정도 직업이 바뀔까요? 저는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중반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평생 살면서 평균 몇 번 정도 직업이 바뀔까요? 일 것 같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평균이 8번에서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것이 일로서 실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뀌면서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뭐 포함하여, 자, 여러분이 상대하는 다음 세대 20대 초반부터 10대는 몇 번 정도 바뀐다 할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죠? 더 많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좀 추려보면 평균 12번에서 15번이 평균입니다. 평생 살면서, 평생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하나 갖다 쭉 가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는 거죠. 때문에 맨날 바뀌는 직업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바꿔갈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나름대로의 주안점은 뭐였냐면,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전공했거나 일을 했거나 또는 경험했거나 이런 것들 싹 묶어보면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좀 있지 않을까? 또는 그 다음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돈이 아니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주제 또는 테마가 사람은 누구나 다 원래부터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희에게 좀 있었고, 그것의 총합을 저희는 하고 싶은 일, 라이프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이프워크는 하고 싶은 일은 실은 나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 나에 대한 이해란 실은 대부분은 미래에 관련한 것을 논의하거나 생각하려 하면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던가 다른 이의 어떤 시선이라던가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외적인 것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건이.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것을 쫓아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거나 실은 내 거 아닌 어색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나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갖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게 사하라의 첫 번째 정의였습니다. 그것의 총합을 하고 싶은 일 라이프워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사경회 때 잠깐 세미나 때 이걸 사례를 들었었는데, 실은 저희의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사례들은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사례로만 갖고 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신문방송. 본인이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스포츠 기자가 꿈꿨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고, 또 졸업과 동시에 나는 유명한 언론사에 입사를 했는데 본인 표현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그 좋은 직장 뭐하러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니 일은 상관없었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대학원에 온 것이 그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신학대학원인 겁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보니 3학년이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본인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실은 불명확한 거예요. 또 신학대학원도 실은 자신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너 이거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요구도 본인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더 극심할 수밖에 없던 차에 마땅하게 된 겁니다. 실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을 쭉 훑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것 또는 고유한 것들이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고 이것을 지속하는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요. 저는 문화교육을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글의 주제나 방식이 다 있지 않나요? 라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블로그에 우선 그걸 좀 써놓으세요. 그게 쌓이면 책으로도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한 8년 전 이야기라거든요. 그 후에 한 2개월쯤에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저에게 종이 뭉치를 쓱 내민 거죠. 그가 써봤는데 한번 봐주세요라는 원고를 저에게 주셨던 거고 그 원고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공교롭게 저희가 또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디자이너 또는 사진작가 또는 홍보 이런 나름 마케팅 이런 나름대로의 영역을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의 책을 만들어 줍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 본 겁니다. 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400~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실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어요. 10,000원짜리 책 한 권을 먼저 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내부적으로 한번 진행했던 것이었고 약 한 2개월 만에 4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인 그 플레이어라는 작품에 출간했는데 이 책은 작가가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한 60명을 딱 추렸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마다 나름대로 이 사람 평가를 썼는데 그 평가의 방식이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짧고 함축적인 언어지만 이 한 명의 선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책이었어요. 여튼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오늘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 우리나라 야구 구단 중에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있거든요. 이 구단의 초창기 멤버 중에 유두열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 돌아가셨고 이분의 가족과 친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친구가 프로야구사의 한 획을 걷던 선수이니만큼 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MVP 유두열이라고 하는 한 스포츠 선수의 전기를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자슈터 김현준이라고 농구 선수 관련한 책을 저희가 함께 출간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실은 이 사람이 전도사님이긴 하지만 실은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글과 스포츠라고 하는 걸 묶어서 어떻게든 실현하게끔 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목적이고 또는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책 안에서 이 사람의 직함을 보면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일은 책을 읽는 독자와 책 안에 있는 주인공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은 글쓰기로 존재를 연결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작가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작가라고 하는 직업을 딱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뭐 돈, 개인적인 배경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에게 왜 진짜 당신이 원하는 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든가 이제는 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대부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쭉 확인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모여지게 되고 이 안에서 영역화되고 또 영역을 조금은 기획해서 이 사회에서 무언가 실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추후에 또 자기만의 출판사를 설립했고 이 출판사는 살아생전에 업적있거나 컨텐츠가 있는 일은 이 자서전을 내고 싶어요. 그런 의뢰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인터뷰 내용으로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 무대감독, 강사, 코치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만큼은 일가를 이루거나 스토리 콘텐츠가 있는 이들이겠죠. 이 책 안에서 이 사람의 직함을 보면 작가가 아니죠. 제작자, 대표 또는 인터뷰어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로 존재를 연결하다와 같은 하고 싶은 일은 변함없이 실현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산에 글방을 또 만들어서
글쓰기 교육 또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끔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육 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명의 더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이 친구는 제 학부 후배입니다. 오랜만에 나이 30이 가까이 됐고 본인 신학대학원도 졸업했고 또 기독교 교육대학원도 졸업한 거예요. 석사까지 다 했는데 형님 제가 진짜 뭐 해야 될까요? 이 고민 때문에 또 만나게 됐고 또 함께 참여했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을 패턴이라 할까요? 또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 귀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실은 이 지점이 내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나름의 사역의 코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어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쭉 10년을 돌아보니 해외를 한 25개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든 뭐든 간에 이라크로 파병을 자원할 정도로 갔다 올 정도로 해외 나가는 것이 자기 돌아보니까 이거를 내가 못 매달았었네요. 뭘 그렇게 많이 나갔냐라고 하니까요. 자신은 그렇게 외국에 다닐 때마다 또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자신이 성장했다라고 느꼈대요. 그 성장의 붐이 자기는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본인 어린 시절인데 본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생이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때문에 저는 동생과 같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과정을 한 12회를 합니다. 12주 정도를 계속 만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죠. 형님 제가 여행학교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여행학교의 컨셉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고 아이들이 멘티가 돼서 맺어주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동목해주는 그런 컨셉의 학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들었을 때도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교회, 뭐 종교단체 형식이든 아니면 사단법인의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형식이든 충분히 실행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궁금함은 그러면 너는 거기서 뭐 할 거니?였습니다. 가이드를 할 거니? 아니요. 디렉터를 할 거니? 아니요. 그럼 너 거기 뭐 할 거니? 자기가 생각했던 하드웨어, 여행학교라고 하는 하드웨어, 컨셉 이거는 충분히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나는 어떤 역할과 일을 할 것인가가 입증이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못한 거겠죠. 나름 대상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문득 자기가 딱 떠올린 생각이 뭐였냐면 사진 찍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을 찍을 때마다 사진을 찍었고 찍었던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성장했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아이들 찍어주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사진 가르쳐주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실은 이 친구는 저는 신경 잘 몰랐고 또 생각한 건 제 후배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면면들을 다 알잖아요. 아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다는데 네가 사진의 전문가 아니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 유학을 계속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유학을 갔다 온들 10년 이상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갔다 온더라 하더라도 뭐 교수라던가 뭐가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맞나? 라는 고민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고 살짝 머리를 굴려보는데 사진으로 유학 갈까? 였습니다.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 5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미국에 있는 SBA라고 뉴욕에 있는 뉴욕 아트스쿨 그리고 LA 아트스쿨 두 군데를 다 붙게 됩니다. 결국 LA로 가게 됐고요. 이 친구의 선생님은 오바마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헐리우드 많은 감독들이 이 LA 아트스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디자인 학교인 거죠. 30대지만 20대 초반의 학생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외된 이들, 잊혀진 이들 이런 이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제 사진에 도구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찾았던 곳이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IT에 봉사를 가는 단체를 확인하게 됐고 종교단체였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그때 찍었던 아이들의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2018년 40개국 사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진업계는 굉장히 놀랐어. 근데 이 아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인데 이 빈민가는 대부분 갱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매일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고아입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공간에 좀 들어가서 보니 아이들끼리 3, 4, 5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자기가 목격하게 된 거고 이건 내가 무조건 찍어야겠다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이 친구를 딱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 사진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가 항상 염두에 뒀던 아이들, 대상이 있고요.
자기가 전공한 신학과 교육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진의 상징인 이 빛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투영된 이 한 장의 사진이 결국 이 친구를 그 다음으로 안내하게 되었고, 매년마다 이 알기 사진으로 사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6월에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에게 이런, 원래는 조끼를 입고 계셨는데 이런 제복을 맞춰드렸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정권부터. 그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게 된 이 할아버지의 사진과 영상, 이것을 찍은 친구가 바로 얘입니다. 이분입니다. 예. 서울시청 그리고 세종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대문짝만하게 이 친구의 사진이 걸려있고, 올해도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 친구 연락이 왔는데 여기 학부에서 사진학 강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장군대에서. 여하튼 이 사람을 누군가는 작가님이라 부르겠죠. 또 우리는 또 뭐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라 부르겠죠. 또 자기만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함, 직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 친구에게는 소외된 이들, 잊혀진 이들 또는 묻혀진 이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교회 현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친구도 이런 나름대로의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와 영리의 어떤 중간의 포지션일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 박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 친구와도 계속 매번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 외에도 또는 이것을 좀 이야기했던 나름의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이 브랜드가 무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 기업에 관련한 책을 제가 계속 쭉 읽는데 어떤 이가 이 회장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인식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실은 공간 사업, 예를 들면 호텔이라던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는 다른 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뭘 그렇게 하나만 해도 충분할 텐데 뭘 이렇게 확장시키십니까? 라고 회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회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전략은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대전략에 놓고 본다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드는 것이거나 또는 공간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나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일과 이 회장의 이야기하는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맥락이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과 정의 또는 자기만의 일정 부분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든 교회 밖으로 뻗어가든 나름대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실은 우리는 또는 저는 항상 이 환경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심과 고민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야기드린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과 또 이것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이 환경을 또한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되냐,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 지점을 실은 찾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여러분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지만 오른손을 주로 활용하시는 오른손잡이는 주로 활용하시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실은 취미의 영역으로 또는 한번 스쳐가는 나름의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상황이거나 또는 환경이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료는 누구나 다 고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조금은 뒤를 돌아보는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기억이란 나름대로 주관적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질문이든 어떤 테마든 이 테마에 맞서 기억을 하나씩 하다 보면 실은 너무나 공통적인 자기만의 패턴을 실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성향 검사 한번 해보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나의 패턴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거는 저희의 사례를 좀 더 전달해 드린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라이프워크라고 표현하고 첫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흥미부터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싶은 일을 결정하며 이거를 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수많은 정보라고 한다면 국내외뿐만 아니라 이것과 인접한 여러 가지의 학문과 분야 또는 거기에 맞는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장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까지 나올까요? 전공과 대학 뭐 여기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하면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방식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희 과정을 진행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또 사람들이 계속 제공해 주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단계를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신의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총 5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5가지의 모든 것은 다 선천적입니다. 좋아하는 것 또는 자기만이 만족할 때 자기가 추구하는 것 또는 뛰어난 점,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잘하는 것, 재능.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고유하게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어떻게 좋아하는 거면서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실은 조금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짬뽕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고맙습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차 좋아하십니까? 차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하는 거면서 먹고 살 수밖에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것은 다른 정의를 내리는데요. 저는 그냥 구두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내가 배우지 않아도 외우려 하지 않아도 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얘기는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 뭐 교육, IT 큰 영역 단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얘기는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사람, 또 어떤 얘기는 동물, 식물 이렇게 나뉘기도 하죠. 사람도 이 사람에서 연령대로 나뉘기도 하고 또 특정 주제로 나뉘기도 하죠. 때문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대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과정에 참여한 이 중에 제가 기억나는 몇몇이 있는데 그 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이 학생은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거기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과를 가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라도 가면 그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영문학과를 가니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수소문에서 어떻게든 저희를 찾아왔네요. 와서 쭉 보니까 1차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몇 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가 큰 단위가 패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일 것일까라고 계속 이렇게 필터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보니까 실은 그 나이 때 20대 초반의 나이 때 관심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것이 자기 것이다. 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실은 그 버거웠고 또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약간 주안점을 둔 것이 매주마다 저를 만나러 오는데 시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실은 굉장히 관찰을 잘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제스처, 말투 또는 걸음걸이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얼추 드러나요. 근데 이게 맨날 바뀌어서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그 패션은 아니라고 하니 제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죠. 시계는 뭐 이렇게 맨날 바꾸는 겁니까? 라고 하니 이 사람이 뭔가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실은요 이 시계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았던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있지만 이 시계에 대한 정보는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모았었네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착용하고 그냥 만족했던 것에 끝났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어떤 이와 비교해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보와 나름의 이 시계를 향한 애정은 분명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세심하게 무언가 조립하고 분석한다였어요. 결국 시계와 이것이 맞물려서 어느 단계로 가게 됐느냐, 와치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치메이커, 우리는 대부분 저도 애플워치를 쓰는데 전자시계잖아요. 와치메이커는 아닙니다. 톱니로 움직이는 그런 시계를 만드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치메이커를 쭉 찾아보니까 한 5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쭉 보니 몇몇의 귀결은 바로 스위스에 있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보스텝이라는 학교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이 보스텝은 2년에 한 10명 정도의 학생을 뽑습니다. 2년 정도 트레이닝 시키고 스위스에 있는 회사로 딱 보내는 그런 기술 전문 학교였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매 기수별로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기 되게 어렵겠죠? 저는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한국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합격 수기를 계속 남기는 거죠. 어쩌다가 이 학교를 이렇게 알게 됐을까?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와치메이커 중에 김한외라고 하는 와치메이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쿨, 나름대로의 와치메이커 스쿨을 만들었고, 이 스쿨의 가장 심화 버전이 보스텝을 보내는 아카데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결국 루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김한매, 그리고 보스텝,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까지 루트를 이제 딱 짜게 됐고, 지금 군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모든 과정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무엇이 재능이든 무엇이든 다 동일합니다.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재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거의 좀 반반 갈리잖아요. 이 손을 드신 분도 너무나 명확한 자기만의 철학과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들었다기보다는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드셨던 거라고 좀 추측하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싹이 더 나오는 게 잘하는 것 같고 덜 나오는 게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나름대로의 상황과 현상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이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재능을 이야기할 때 저는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능은 실은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음악의 영역에서 노래 부르는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연주의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뭐 있겠습니까? 곡을 쓰는 작곡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씩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재능은 솔직히 말하면 기술을 확인해 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어떤 경험과 환경과 교육을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자기 나름대로 염두했던 것을 실행해 봐야 이것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에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지능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능이란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8가지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 공간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이 있고,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 인간 친화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아 성찰 지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한 이가 하워드 가드너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육학 박사인데 이건 지금 정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가지가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이 있지만 오른손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곳은 이 오른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우월 지능을 필요한 것을 통해서 비우월 지능을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이 책이 번역됐을 때부터 저희가 좀 연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만의 뾰족한 세 가지를 만든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군요. 여하튼 실은 저는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재능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능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있다면 그 상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지능이 없으면 그 상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가? 잘하나? 에 의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한 예를 들자면 저희 과정에 참여했던 이 중에 피아노학과를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숨겼어요. 저희 과정 중반쯤 돼서야 제가 어떤 너무 스스로가 답답해하길래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 학교 교회음악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전공했어요. 저는 뭐 신학과와 교육과의 환상 콜라보를 제가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음악학도 또는 음대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면밀히 보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은 사람, 인간 신앙, 이게 어떤 것보다 우선이었어. 근데 피아노학과의 실기, 졸업 연주는 뭐로 봅니까? 피아노로 보죠. 근데 피아노를 대부분 독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주에 특화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독주는 재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주는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었어. 때문에 이 영역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하나의 것이 오페라였고, 그리고 오페라 코치로 가게 됩니다. 오페라 코치가 뭐냐면요, 오페라는 성악가들이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연습해야 하잖아요. 연습할 때 반주하는 사람을 오페라 코치라고 합니다. 저도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때가 한 7년 전인데,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코치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1회 수상자가 백석대학교 피아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걸 만나게 됐고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저는 재능이 없어서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였습니다. 네. 그 기술적인 거는 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타진해보거나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겠으나 실은 그 안에 자기만의 나름의 잘하는 것과 실은 이 모든 것들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중에 한 테마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이 동사가 나열된 종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 동의를 통해서 저랑 한 가지 워크숍을 하면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 좀 인식하실 수 있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면 앞 뒷장으로 동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나에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좀 익숙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10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10개. 네. 그 10개를 고르시고 조금은 그 10개를 그 위쪽에 빈칸쯤에 그 10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개를 한번 골라보고 저는 그 동사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 하는 테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네, 앞뒤로 있습니다. 동사가 앞뒤로 있으니까요. 동사 10개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정답은 없어요. 나랑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되는 건 용동사 10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10개를 고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신대원이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선정하시는 게 맞아요. 이 도구는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었는데 그 원데이 클래스 한 4년 전부터 진행했고요. 한 3,000명 이상이 참여했었습니다. 매주 1명 또는 2명, 뭐 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해서 참여했던 건데 네, 그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도구입니다. 열 개를 고르시고 그 위에 뭐 좀 비어 있는 곳에 그 10대 동사를 써주시면 아 이게 이렇게 구조화될 수 있겠구나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셨으니까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겠죠?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내가 어떤 신학생이라는 그 틀을 좀 벗어서 그냥 스스로가 인간 그 자체가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묵상하다 있네. 묵상하다. 저 한 번도 부른 단어가 아닌데. 자, 하시는 분은 하시고 다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랑 이 동사 10개를 하나씩 좀 하면서 이게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제가 좀 샘플로 보여드리려 하는데 자, 저랑 하나 이거 해보실 분 우리 저 뒤에 먼저 손 드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때? 하나씩 하실 분은 이제 체크하세요. 하나씩 크게 좀 불러주세요. 대접하다. 네, 대접하다. 네, 또요. 동기화시키다. 동기화시키다. 네, 감동시키다. 네, 멘토링하다. 네, 포용하다. 네, 장려하다. 네, 작년. 이끌다. 네, 이쁘다. 영향을 미치다. 네, 영향. 촉진하다. 네, 촉진하다. 칭찬하다. 네, 칭찬. 네,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잘못 걸린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깐만, 이분은 똑같은 말만 모르는 거예요. 멘토링하고 대접하고 동기화시키고 장려하고 이끌고 영향을 미치는 거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빠진 거를 제가 이제 하나씩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순서가 꼭 가야 되는지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1번이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하다부터 가야 됩니다. 2번은 뭘까요? 이해하다로 가야겠죠. 이 대상에 맞는 이해가 있고 3번이 뭘까요? 에? 아니 자기가 만들어야죠 콘텐츠를. 그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죠? 뭐 작성이든 글 쓰다든 아니면 만들다든 제작하다든 뭐 이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멘토링하고 감독시키는 거가 가야겠죠. 이게 이분의 순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저분이 무언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조사님, 네, 대사님 만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어린이집 선생을 한 10년 정도 했더니 돌봄에 익숙해서 그렇죠. 네. 네, 어린이집 하다 오셨구나. 네네. 그럼 더 이게 맞네. 그지 않아요? 사람 자기의 결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너무나 몰두하고 계신 거지만 이분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역과 핵심은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상이에요. 이분은 대상만 해결되면 따따따따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이 대상이 나름의 어떤 니즈가 있고 이 대상이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해 주거나 또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포인트만 있으면 이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샘플을 좀 몇 개, 저희는 이걸 5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 이게 어떤 내 거 같다 또 이렇게 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자 또 한 번 더. 거기 먼저.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을 들었어야지. 네. 자 이거 제가 지울게요. 자 불러주시죠. 기획하다. 그거 봐요. 다른 단어 나오죠. 기획하다. 네. 예. 서비스하다. 네. 부흥하다. 예? 부흥하다. 궁금하다. 네. 감동시키다. 네. 상담하다. 감동시키다. 아 오케이. 상담. 해방시키다. 네. 고맙습니다. 창조하다. 잠시만요. 네. 협력하다. 네. 협력하다. 꿈꾸다. 꿈꾸다가 상상하다와 비슷한 편입니까? 아니요. 아니 큰 범입니까? 네, 큰 비전. 아 오케이. 오케이. 회복하다. 회복하다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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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분에게는 뭐가 일일까요? 기획하다부터 가야겠죠.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뭘까요? 일이 빠져. 이분들 다 왜 일이 빠져지? 힘들어서 그래요. 지쳤어. 제가 볼 때 다 지쳤어.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1번 2분에게 도전을 가요. 탐험하다. 그 다음으로 이 안에서 자기가 기획하고 만들어서 보세요. 협력, 서비스, 상담. 이 지점을 통해서 결과가 뭡니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려면 뭐가 합니까? 그 1순위에 자기가 먼저 그 힘을 써봐야 해요. 그래야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거든요. 이분과 아까 저분은 다르죠. 저분은 약간 소프트하죠. 아까 멘토링하고 해서 감동시키다가 끝났어. 마음의 교감만 있으면 돼. 근데 이분은 뭐야? 장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영역이라던가 자기만의 위치라던가 또는 내가 했을 때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동사를 보면 그 뉘앙스가 드러나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1번이 도전이든 탐험이든 또는 모험이든. 근데 이게 어떤 새로운 판을 항상 뒤집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봤던 어떤 일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도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게 이제 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단위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이분에게도 사람인데 아까 했던 전사님도 사람이 우선이죠. 근데 이분은 대상이 먼저인데 이분은 본인의 경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제가 아니면 알려하세요. 네? 둘로 갈려.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둘을 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한 모살이라고 부르는데 아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게끔 무언가 항상 제공해줘요.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것의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 번째가 예의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까지가 오늘 우리 처음 봤죠? 예의가 있냐? 왜요? 이분에게는 이 도전처럼 무언가 힘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관계와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낮은 사람들 또는 더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니까 이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감이 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만의 스타일입니다. 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일은 끊임없는 스킨십 또는 교류와 이것다면 어떤 일은 나름대로 이걸 받으면 어떻게 그 다음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정과 그래서 아까 꿈꾸다가 제가 여쭤봤던 것이 어떤 이게 꿈꾸다가 나름의 상상하다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큰 단위예요. 이런 거를 꿈꿉니다 라는 의도거든요. 이해되시죠? 실은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조직을 좀 조직화를 좀 시켜볼게요. 한번 이제 보시고 본인 걸 이제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소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스라 한다면 이 스타트 시작되는 동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시작되는 동사가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 발전 구체화시키는 동사를 A 그리고 이 기술 콘텐츠가 이제 그다음 U, C, E 그러니까 소스라고 표현하고 명명하고 어쨌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은 이 동사는 일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분에게 죄송해요. 이거 어쨌든 샘플이 이분에게 잘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여기 미쳐거든.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걸 못하는 건 아닐 건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 만들어 보시겠어요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힘든 일일 수 있겠으나 이분에게는 힘을 키우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함의를 읽는 눈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샘플 저희는 한 5가지 유형을 주는데 앞서 처음에 우리 정의사님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은 의사 이거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포커스가 가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에서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휘 또는 자세가 네 이렇게 항상 가요. 항상 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해하다 알다 뭐 이런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대상에게 대한 면밀한 체크이고 이 면밀한 체크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달의 과정이 있고 이 전달을 통해서 결과와 기대는 두 가지. 하나는 타인에 대한 결과와 나에 대한 기대 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은 이제 이게 1번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하다 알다가 두 번째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해하다 알다가 깨닫다가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의 특징은 항상 거리를 두고 이거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만의 실은 데이터 또는 자기만의 매뉴얼이 있어. 어떤 수업을 들어갈 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순서가 실은 있죠. 때문에 분석하다, 설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단어들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시를 안 읽어요. 시가 안 받아줘. 왜 그럴까요? 확 와닿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원인과 결과, 기승전결이라는 정확한 구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는 뭡니까? 언어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좋겠지. 근데 모르겠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판타지 소설이라든가 또는 추리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더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불안 요소. 불안 요소를 항상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하게 먼저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에서 결국은 이분에게는 해결하다 또는 유지하다 안정화를 시키거나 라고 할 때 자기가 그게 성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를 또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랄까? 뭐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알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회사는 그걸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오해가 이 사람한테 항상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 원래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를 이해해주는 순간 그런 좀 인정해주는 순간 이 사람은 확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한다면 그건 이 사람의 몫이에요. 이 사람이 충분히 뻗어갈 수 있는 날개를 필 수 있는 영역이다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정도 여사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짠다던가 또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지점들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찾아가 보려 한다든가. 제가 이 용어를 썼는데 의미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분들의 그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걸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투자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비슷하죠. 기획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언가 여기 실은 글 써도 돼요. 다 됩니다. 여기 실행적인 것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 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해방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부응도 안 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응.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분들은 역시 어떤 것을 좀 진취적으로 자기만의 뭔가를 실현하는 역할과 일이라고 한다면 또 이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나에게 딱 준다고 한다면 날개가 확 펴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기준형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기준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관점 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어떤 것보다 우선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수집하는 게 있다던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또는 자기 나름대로 책상에서 오면 자기만의 어떤 자리를 분명하게 둔다던가 시간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해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 또는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판단이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등이든 또는 나름대로의 자유든 아니면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돈이라던가 또 뭐 이런 것들은 실은 번외로 두고 거기에 투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실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개선의 영역으로 항상 가요. 개선의 영역.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좀 더 무언가 그 다음 단계로 완벽하게 또는 완벽이라고 하는 걸 두면 이상향을 둔다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떤 것을 굉장히 노력하는 이들이에요. 누가 보면 융통성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매칭해 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에게는 여행하다 이게 보아내기 자유로움이에요. 내면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만나는 학생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가 본능적으로 탑재된 사람이 있어. 제가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술 경영을 전공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존재에 대한 의미랄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술 혼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워할 텐데 그것이 뭐가 있는데 뭐라도 표현해야 되는데 나 이 사람 어렸을 때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우리는 볼 때 항상 문화 예술로만 국한두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술이라는 형식과 형태를 다른 것을 얼마든지 돌리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난 어떤 애는 이 사람이 커피로 갔는데 이 커피의 맛을 이 예술화시킨 거죠. 스스로 그거를 원래는 조각했던 사람이에요. 남자분인데. 근데 뭐 예술인들은 실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가는 데에서 수많은 재정이라든가 환경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보다 또 내가 했으니까 더 나은 단계, 오히려 더 내가 무언가 예술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단계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그게 커피였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깨닫다 느끼답니다. 느끼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성을 충분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요 단어 쓰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뭐 글 쓰다도 괜찮아요. 글 쓰다, 연주하다 어차피 삼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표현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주고자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느끼다, 창조하다 두 개로 끝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저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여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합니다. 요거를 못 맞추겠어요. 근데 실은 뭐 저는 일로 만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지점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아까 오페라 코치는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코치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꼭 예술을 한다 해서 뭐든지 다 예술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나름대로의 전공이든 업종이든 또는 직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고유한 결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하나씩 그냥 추려본다면, 예를 들면 어떤 일은 이게 데이터를 의미할 겁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수집해서 그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또는 분석해서 자기가 고른 거예요. 만들고 공유하고 회귀하는, 이게 나름대로의 일의 기본 틀이라는 거죠. 이 기본 틀은 실은 같은 동사를 고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구나를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더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알다, 확인하다, 제작하다 단계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은 이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다라고 하는 결과는 실은 내 몫이 아니거든요. 타인의 몫이거나 하나님의 몫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딱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저는 이걸 뭐로 비유하느냐? 로또에 비유해요. 로또를 사면 뭘 기대합니까? 당첨을 기대합니다. 근데 당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기대할 뿐이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로또 1등이라고 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로또를 사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건 뭐겠습니까? 요 지점은 로또를 사는 것과 내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추어 단계라도 얼마든지 이루어보거나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굉장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빨리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지 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저 지금 해보니까요. 저희를 찾아온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대학에 반듯한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경험이 한 번 또는 두 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이에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저희를 찾아오는 대상이 여성이 6대4로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실은 전문성 있는 또는 대기업 다니는 또 공기업 다니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전공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하라 했어. 또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변호사도 그랬고 저희 만날 때 의사, 한의사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역할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은 빨리 그만두고 한다 하지만 실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은 그렇잖아요. 전문성도 있을 거고 일정 부분의 수입도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또 나름의 지식과 인프라가 있을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게 어떤 단계든 간에.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나름대로 실험하고 나름 계속 그룹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는 그 시간을 2년 잡습니다. 2년. 길다면 길겠지만 저희 입장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글쓰기를 존재를 연결한 이 사람들은 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2년, 3년 그 과정이 됐을 때 저는 작가입니다라고 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전에는 글을 계속 써본다던가 사진을 계속 배워본다던가 활동을 하다던가 이 나름대로의 축적과 본인 나름대로 계속 투자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이 기간은 얼마든지, 물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지식이든 또는 영성이든 이런 거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역할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거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그걸 계속 어떤 방식이든 간에 타진하거나 스스로가 발전시키는 그 노력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일부러 지금 세 번째 석박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창업학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창업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했던 일은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찾고 시작하는 거는 딱 됐어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전문성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떤 얘기는 사회에서 딱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그 지점이 이건 부족한데 내가 너무 목사결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와 사회의 어떤 중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특별했거나 또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이거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 제가 교회박 사역에서 문화든 복지든 여러 가지 사역의 종류가 있다 했지만 제가 좀 약간 포커스를 두는 게 소셜 벤처라고 사회적 기업 나름대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영리까지 추구하는 이거를 좀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후배들 또는 여러분들과 같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거기 당연히 컨설팅도 많이 했지만 이런 이 교회 카페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10년 전에 그 개념을 저희가 만들었고 문화법인에서 저희 교단에서 제가 그 사업 총괄이었어요. 근데 그게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사회에서 더 역할을 쓰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계속 좀 찾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와 정보 또는 그런 나름대로의 일정 부분의 컨설팅 또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엑셀레이터라든가 또 투자회사라든가 연결해서 어떤 지점이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제가 완성형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습니다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계속 제가 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부유하신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 저도 그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고민도 많고 또 계속 찾아오는 의심도 왜 없겠습니까? 또 가끔 이게 맨날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교회 들어가면 더 살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사회 가면은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은 사회에서 그렇게 통용이 안 돼요. 저는 신학 때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나름 아둥바둥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으며 겉으로는 뭐 백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진짜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은 대부분 뭐로 귀결되겠습니까? 돈, 비즈니스, 성공 이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의 가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일과 또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 또는 거기에 전문성이 붙여지게 된다면 분명하게 어떤 사회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실은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저희의 모든 테마는 각각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이건 열정의 테마인데 열정의 테마 중에 가장 1순위 가볍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동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었는데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이걸 라틴어로 구분해 보면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도 열정이지만 이 인수지아즘이라는 단어도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라틴어로 구분해 보면 앞에 있는 이는 안으로가 되고 중간에 있는 수스는 이 제우스, 데우스, 수스 이게 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의 그냥 원론적인 말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냥 뭐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왜 이 열정과 부합되는 단어가 되었을까? 이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몰입이에요. 사람은 몰입하는 시점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무언가 재미있는 걸 할 때 몰입하게 되겠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몰입하는 시점이 다른데 그 몰입하는 시점을 우리는 동사 앞서 한 3개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동사의 3개로 표현하는 것만 내가 인식하더라도 이 단계로 내가 무언가 거기에 맞는 세부사항이라던가 실행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껴 맞추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또는 그 일을 먼저 실행하는 사람들을 대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활짝 피우게끔 하는 나름대로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계속 탐독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찾거나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식과 도구를 저희는 활용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희는 레터도 마련하거든요. 레터를 한다면 사회 안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이라던가 나름의 지역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던가 또는 정보 또는 캠프 상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들이. 근데 대부분 그걸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느 순간 그거를 귀결한 걸 보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큐레이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격주별로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테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거나 또 할 수 있는 이 가치와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어떻게든 접점으로 온전하게 우리 과정을 듣지 않더라도 자기가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누군가에게는 던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돈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제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컨설팅하고 하다 보면 한 가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불안 요소는 아마추어리즘입니다. 그냥 해보자.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구조는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경 공부 만들었습니다. 참여해 보시죠.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죠.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거나 또는 사역을 만들거나 또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안과 제시해요. 근데 일반 사회는 공급자 중심일까요? 수요자 중심이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실은 성공 확률은 굉장히 줄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일반 사회에 빗대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평창 중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명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돈을 투척했고 그래서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 장로님도 또는 어떤 그 TF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가게 됐죠. 쭉 가서 보니까 각자마다 말이 다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미술대학 교수였거든요. 이렇게 작품도 걸어놓고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었냐면 커피 업계에서 일하는 분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실은 이 분들이 이 공간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고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보니 어떻게 운영할까?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커피 업계에 일하시는 분에게 실은 여기 가격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냥 옆에 스타벅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하게 한 4,000원? 5,000원? 네. 근데 옆에 또 조그만 카페도 있었어요. 거기는 2, 3,000원 받는 카페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 카페가 돈을 낮게 받아버리면 그 조그만 카페가 망하게 되고 또 높여버리면 실은 어떻게 돼요? 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커피 업계 하시는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단편적인 예일 수 있겠으나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히 교회 박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인과 일반 사람들과 무언가 접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들의 의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수만 가지를 사용해보고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시도해보고 좀 더 발전된 사항을 안내해드리고요. 그 예시를 제가 링크 뭐 한번 그냥 찍어 보시겠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12편까지 이제 그걸 레터를 했는데 한 12편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쓴 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또는 뭘까 도움이 될 만한 글 쭉 내려보시면 어떤 기업에 대한 사례 그리고 내가 청년 이상의 어떤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링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에서 무언가 모집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학금도 줘요. 모집합니다. 들어가면 내가 모집 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큐레이션을 해놓은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상을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니트족이었습니다.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투자하기에도 또는 무언가 자기가 에너지를 쏟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무언가 이것도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인 의지까지도 못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와 또는 자기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상 외에도 이것까지 이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어떻게든 설계하고 만나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츰 아까 제가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만나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원데이 클래스가 좀 아쉽습니다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정을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의 뭐 저렴한 가격이든 아니면 높은 비용이든 계속 차등화를 두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기획은 실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분 아마 부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해볼래라고 제안할 수 있을 만한 도구로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두 번째 단계가 커뮤니티 단계예요. 아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 커뮤니티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일반 사업체이지만 저희는 이 커뮤니티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아까 제가 독립서점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 실은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것을 고민이 있다면 이 커뮤니티를 염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커뮤니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어떤 주제로 할 때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너무나 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뭐냐 이 자기가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맞는 사람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계속 빌드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실은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물의 묘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칭해주면서 그 안에서 좀 더 자기가 생각했던 일의 영역을 빌드업 또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그 다음의 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전문성 있게 되어진 게 뭐냐면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자기 거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발맞춰서 공부했던 영역이 이 마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여력을 채워주지 않으면 실은 무언가 치고 나갈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여력도 제가 아까 넌지시 그냥 말씀드렸지만 실은 동사만 보더라도 이쪽에 있는 것들이 실은 안 나오거나 또는 나름대로 10개를 고르었던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의도가 다 있거든요. 어떤 일은 그런 거를 고르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르는 것 자체가 본인에겐 너무나 쉬운 것일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또 고르는 동사를 보면 어떤 일은 용서하다 이런 걸 골라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누굴 용서하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 불만 또는 이것을 치고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
그거를 실은 벗겨주는 작업을 저희는 오래전부터 실은 해왔고 저희의 중요한 컨텐츠, 또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지만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행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또한 성장하게끔 또는 나름대로 이해하게끔 하는 것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한 가지의 뭐랄까요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마인드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 아십니까? 느낌 카드도 있고 욕구 카드도 있고 벌주 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담센터마다 자기만의 카드를 다 지니고 있거든요. 제작해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너무나 별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묶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도대로 나름대로 이 니즈, 욕구에 대한 걸 이제 용어를 저희만의 용어로 좀 바꿨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자기의 어떤 실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을 이 자기의 마음에 의거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세팅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갖고 있는 욕구의 선택이 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장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가치, 벌줄 가치인데 태도인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르는 게 이제 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끈기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아까 했던 동사를 저희는 이제 여기 실행하는데 발전시키는 거죠. 이 앞에 목적어를 아무거나 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는 느끼고자 하는 감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의 구조를 좀 만들었어요. 이거를 카드로 제작하기보다는 저희는 브로셔로 만들었어요. 쭉 넓게. 그래서 스티커로 자기 거를 계속 붙이면서 자기 요 4개를 매주마다 할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자기가 느껴왔던 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인식하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는 진행합니다. 이런 내면의 활동, 또 내면의 어떤 나름대로의 성찰이 있을 때 실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성찰이란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제가 볼 때는 다 귀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 귀결되는 지점이 실은 하나만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그 귀결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그런 것을 계속 시도해보고 찾아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는 요즘 하나 더 포커스를 두는 게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 대표들을 요즘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무너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핵심이 기업가의 마인드 상태더라고요. 그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번아웃되는 순간 다 내려놓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업이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든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또 사하라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통합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저희의 추후 나름대로의 단계는 청소년 어린이 버전은 저희 나름대로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진로설계 학교예요. 방과후 학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 그리고 토요 교회가 토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려야겠다, 제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뭐 이런 역할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스태프들,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저희랑 같이 이걸 수학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빌드업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성의는 제가 타겟을 놓고 있는 어떤 문제는 이직률이었습니다. 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식을 저희는 저희 과정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진 이들은 이 기업과 매칭해줘서 이것을 지속하게 해주는 나름의 리크루팅이랄까 인력 소개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실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은 이 제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잘나서 또는 이렇게 이거를 여러 번 선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보면서 나도 저거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접점을 만들고자 그냥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또는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콘텐츠가 있고 이 기획적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나름의 기획으로 레터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생산하면서 사람들과 이 주제만큼은 어떻게든 계속 해결해드리거나 찾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은 비즈니스 단계로 더 진입하는 게 맞겠다 싶었던 거고 그 노력을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걸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면 나만의 사역을 만들고 또 이것을 갖고 가자는 이들에게는 실은 이런 단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 해서 제가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보다 영역이든 환경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합니다. 그 이유와 의도 또는 나름의 방법은 간략하게나마 오늘 과정을 통해서 좀 전달해 드렸고 얼마든지 저희뿐만 아니라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그런 것을 계속 탐독해 보시면서 이런 지점 자기만의 어떤 키워드를 모으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과 환경, 직장의 개념이기보다는 실은 자기만의 규정되는 어떤 일과 그 일을 나름대로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계속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계획이라 한다면 내가 이 역할을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활동하거나 하고 싶을까를 계속 나름대로 상상해보거나 또는 그걸 써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다 써요. 자기가 5년, 2년 단위에 자기의 그 역할을 전문성으로 살아갈 때 아침부터 하루 밤까지 하루 일과를 디테일하게 씁니다. 근데 처음에 쓰면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지구과학 담임이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영어 2번째 싫어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은 3번째로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한탄이 오죠. 막내 고모 한 명인데 막내 고모는 영어 선생님.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홍대부고라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곳에서 오래 재직하셨는데 가르치는 것은 제가 뭐 모르겠어요. 숙직하고 애들 파출소 갔다 해서 가서 상담하고 부모 만나고 컨설팅하고 이게 더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은 가르치는 거 하나 보고 갔던 사람은 이건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하던 나름대로의 활동과 역할 또는 그것을 먼저 실행하는 사람들의 몇 명의 어떤 그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내가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계획을 세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가능도 하겠는다는 아이디어가 누구나 다 있어요. 백수 다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 아이디어와 생각에 멈춰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말로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뭐 아직 그죠. 아직은 뭐 아직 이렇게 딱 대답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분명히 지 말로는 대박 날 거라고 하면서 왜 거기에 그냥 생각으로 멈춰 있을까요? 두려워서? 잘못되면 어떨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그거 없지 않은 걸 뭐 없진 않겠으나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이라던가 이런 주거 구조들 되게 많아요. 사하라 레토하는 것도 그런 거를 여러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돈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의도로 만든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보가 없어서더라라는 거예요. 정보를 찾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정보는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모든 그 단계와 또는 그것에 인접한 여러 학문이라든가 분야의 것까지 정보를 계속 다 체킹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를 찾을 법도 모르고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일과 분야가 조금이라도 상정됐다면 정말 전방위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현실화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계획, 가장 간단한 계획, 가장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책 읽기, 이거는 뭐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닙니까? 그잖아요. 차라리 10분 읽겠다가 더 낫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책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읽고요. 또 돌아보면 이 전자도서관 같은 데 무료로 빌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검색하는 것도 얼마든지 실행의 방법이에요. 꼭 책 읽기 자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좀 실행해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 함께 같이 혼자는 외롭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목표가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는 너무나 외로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한 명이어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어떻게든 서로가 도움이 되거나 그럼에도 서로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라 심정적으로 응원과 또는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룹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교육자가 제일 외롭습니다. 왜냐면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그런 오랜만에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실은 뭐 4년 만에 오고 뭐 몇 년 만에 연락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루 일과 중에는 대부분 뭐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했는데 뭐 아직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또는 만나서 커피 한 잔에서 그 다음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역할이 제가 하루 일과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도 심정적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씨앗을 계속 발화하시고 키워가시며 열매를 맺으시기를